다음 발표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탈탄소화를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SK 수소 사업을 초기 검토부터 리딩하고 계시는 SK E&S 권형균 수소 부문장님께서 오늘 현장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수소의 역할과 국내 수소 사업 추진 현황이란 주제로 발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SK E&S 수소부문장 권영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조금 나중에 들어가면 좀 혼날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회사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회사 소개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혼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E&S 수소 부문장이기도 하지만 그 저희 H2 비즈니스 서밋이라고 17개 그 회원사들로 이루어진 민간 그 수소 연합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그 협업 저희가 수소 사업에서 어떻게 그 국내 기업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수소 사업을 하고 있고 수소가 왜 필요한지를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수소는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하고 전기 그 상용차 보급 제한의 보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탄소 중립을 하는 것이 저희가 안보,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그다음에 무엇보다 기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 분야에서 석유화학 그다음에 그 화석연료들을 좀 절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차 등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이제 발전 분야는 기존까지 이제 재생에너지, 물론 이제 원자력도 그 기저발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자력 발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껐다 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저희 아시는 것처럼 낮 시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많이 있다가 또 심야 시간에는 전력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캘리포니아의 더커브입니다. 더커브라고 하면 그 재생에너지 외에 다른 발전원이 이제 보급이 돼야 되는 필요한 수요량인데요. 이제 보시면 재생에너지가 이제 활발한 낮 시간에는, 그러니까 태양광이 활발한 낮 시간에, 태양광 발전이 높은 낮 시간에는 다른 뭐 석탄이라든지 LNG라든지 이런 발전원이 필요가 없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다른 발전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석탄 발전 같은 경우에 새롭게 가동하는데 한 6시간 걸리고 LNG 같은 경우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은 사실은 껐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간헐성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제 물론 이제 배터리라든지 ESS나 이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이 경제적인 요인이나 사실은 뭐 1시간 1메가와트 해봤자 사실은 1시간 동안 1메가 하는 거니까 만약에 1메가와트를 10시간 저녁 시간 내내 방출한다 그러면 10메가와트의 ESS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사실은 상용 부분인데요. 저희 차량 수송 부분인데요. 전기차가 이제 굉장히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 승용차 부분에서는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저희가 25톤 트럭 기준으로 봤을 때 배터리 무게가 만약에 상용차로 간다 그러면 전기 상용차로 간다 그러면 배터리 무게만 한 10톤 정도 보여지고요. 그러면 기존의 디젤 트럭 대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무게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LG 엔솔 최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소나타가 한 2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 한 2.2톤에서 2.3톤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배터리 무게가 무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는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발전 분야에서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그 다음에 수송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소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연료전지나 수소터빈 활용하게 되면 95% 사실은 24시간 정도 가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도 고출력,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수소가 어떤 기존의 에너지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전후방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그 저감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한 7억 톤 정도의 그 이산화탄소를 저희 한국에서 이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발전 분야가 많이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발전, 수송, 그다음에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 분야는 사실은 뭐 철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이런 부분이 그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감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의 감축을 최소화하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발전 분야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부담하고 수성 분야에서도 상당히 감축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그 이제 송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자력,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저희 1,400메가짜리 대형 원전, 그다음에 SMR,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혼소, 수소 전소,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 모두가 다 돼야 저희가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현 정부에서 발표한 300조 반도체 투자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신규 발전소가 LNG 발전소가 10기가와트입니다. 10기가와트면 고효율 LNG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탄소 배출량이 4천만 톤입니다. 10기가와트의 신규 LNG 발전이 들어오게 되면 4천만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옵션 현재 이제 보고 있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중단했던 이제 원전, 그 다음에 SMR,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 혼소, 연소, 연료전지까지 전부 다 해야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저희 생각에는 물론 이제 기후 변화 뭐 미래 세대의 미래 세대를 이제 지속 가능한 삶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현대차의 전기차가 유럽 특히 이제 현재는 이제 프랑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전기차의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탄소 발자국 그걸 다 카본 풋프린트를 고려해서 국내 생산된 전기차의 경우에는 국내 철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철강 탄소 배출 개수를 고려했을 때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 프랑스의 논리였고요. 이런 것들이 EU에서 이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시는 것처럼 이미 IRA에서는 미국 IRA에서는 현대차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기후가 결국 탄소 감축,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 경제적인 자국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 발전 부분에서는 연료전지, 그다음에 수소 혼소 발전 연료전 돼야 되고요. 수송 부분에서는 버스하고 트럭이 상용차 배출의 60% 정도, 상용차가 전체 수송 부분 배출량이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전기차로 승용차를 많이 보급한다 손 치더라도 탄소 배출 효과는 한 50% 미만이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상용차는 수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장기적으로 철강 등 산업 분야도 저희가 수소로 이제 보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내 수소 산업의 국내 산업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수소 생태계 구축 과제인데요. 먼저 정부하고 공공 부분입니다. 정부하고 기업 간 이제 수요하고 이제 공급의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제 투자 활성화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보통 이제 25년, 30년, 2040년 뭐 이런 자료들인데요. 사실은 수소라는 것이 신규 에너지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생산, 그다음에 유통, 활용까지 많은 투자가 소요가 되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민간 기업들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정소 생산, 그다음에 도입에 따른 이제 정책
적인 이제 지원 제도를 좀 더 구체화하고 도입을 위한 선제적인 선도 사업 같은 것들이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 간에도 이제 수요 공급 영역에서의 좀 상호 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SK E&S가 그 액화수소 3만 톤 글로벌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 가장 큰 게 1만 톤 규모인데요. 저희가 3만 톤을 이제 금년도 4Q 11월 다음 달부터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 액화수소가 공급이 되면 충전소도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충전소가 공급이 되면 결국에는 저희가 타겟하는 수소버스가 이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현대차랑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협력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그 수소버스 사업자들은 수소버스 회사들은 충전 인프라가 언제 구축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수소버스 생산을 이제 미루게 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버스가 생산이 돼야 수소 공급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이제 치킨 앤 에그 게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기업 간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그 현대차와 같이 주기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투자자도 저희가 수소 산업이 이제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그 투자 인프라가 필요한데 저희가 민간 기업이 대기업들만의 힘으로는 어렵고요. 이제 외부 투자자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정부와 민간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그런 수소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해야 그 어떤 대규모 투자자들 외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21년 9월 달에 코리아 H2 비즈 서밋이라는 것을 출범을 했습니다. 목적은 수소 기반해서 국내 탄소 감축 기여를 위한 민간 기업 협의체를 이제 구축해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수소의 그 생산, 공급, 유통, 활용 등의 수소 생태계 초기 구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그리고 정책, 제도도 같이 한번 조성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공동 의장사로는 현대자동차그룹, 그다음에 포스코그룹, 저희 그리고 SK그룹이 참여하고 있고요. 주요 회원사는 롯데, 한화, GS, HD, 현대, 두산 등 많은 그룹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저희가 그 총회 당시에 각 그룹의 총수분들이 참여해서 그 수호 사업 부분에 협력을 해보자라는 그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 6월 저희가 2차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호 경제 선도를 위한 서밋 이니셔티브를 공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총 감축량의 10% 이상, 그다음에 205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량의 25%를 수소를 통해 달성하도록 노력해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그다음에 글로벌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서 그 협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 의견을 개진하고 재원 활동을 통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적기 실행을 좀 지원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와 같이 좀 뭐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청정수 인증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세부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그 협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 부분에서는 앞서 두산 에너빌리티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글로벌 선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이미 이제 공급을 한 상황이고요. 한국이 글로벌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그 보급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도 연료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이제 수소 직주입하기 위한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이미 완료를 해서 현재 대산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미국의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에 투자해서 그 PEM-FC 기가 팩토리나 R&D 센터를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료전지뿐만 아니고 수소 혼소 터빈도 상용화를 위한 R&D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화 임팩트가 PSM, 그다음에 토마센 에너지 지분 인수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국내에서 이제 그 수소 혼소 터빈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순수 국내 기술
를 활용해서 수소 터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화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소가 그 발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소시킬 때 이제 역화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노즐을 이제 세밀하게 그 제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나 임팩트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실증을 달성을 했는데 59%까지 그 혼소 저희가 한 50% 정도 타겟했었는데 천연가스 발전소에 50%까지 이제 수소 혼소를 이제 59%까지 수소 혼소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송 부분입니다. 수송 부분은 이제 사실 현대차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하고 그 현대차 그룹이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현재 50% 이상 달성하고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내에는 한 3만 5천 대 정도의 수소차가 이제 이미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1위고요. 그 현대차의 그 수소 넥소, 그 SUV죠. SUV 같은 경우에는 한 6.3kg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데 6.3kg면 한 660km 정도 그 주행이 가능합니다. 충전 시간은 현재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연말에 이제 액화수를 공급하고 액화수 충전소를 완성을 하면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2분 충전에 660km 정도 운행 가능하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편의성이 높은 친환경 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아그룹, 그다음에 효성, 그다음에 일진 등이 관련 그 소재,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저장 탱크 등 이런 제품 등을 같이 제작을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수소 충전 인프라도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 수요가 없으면 수충전 인프라를 구축했을 때 그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수소버스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소버스는 차고지에 충전소 하나를 구축하면 추가 투자 없이 그 유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용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승용차 쪽에서도 이제 보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이제 수소 환원 기술 및 이제 수소 연료전지 전환 기술 연구 개발을 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지지부진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30년까지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 목표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전체 그 저희 철강 산업이 그 국내 그 탄소 배출량 7억 톤 중에 1억 톤 이상을 그 철강에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철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이유는 결국 저희가 이제 철강은 이제 그 마이닝을 할 때 대부분이 이제 산화철입니다. 이제 그 자연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산화철 FeO가 되고요. 그 O를 떼내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탄소로 그 이제 콕스라든지 이런 석탄으로 그 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철 그 순수한 Fe 를 만들려면 그 거기에 있는 O를 떼내기 위해서 C를 이제 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CO2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O를 떼내기 위해서 이제 수소를 그 붙이는 것이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물이 결국에는 이제 물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그 친환경적인 클린 스틸을 이제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이 열심히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소 생산 활용에 대한 그 기회에서 범산업 확장 지속을 이제 하고 있고 이에 그 이수그룹 그다음에 고려아연 등도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례입니다. 수소 모빌리티인데요. 통근버스 수소차 전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환경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대기업, 이제 운수사 등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그 23년에 250대 이상, 그다음에 26년까지 2000대 이상의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자 타겟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 되면 한 500대 정도의 수소버스가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때
그 협약한 것이 현대자동차가 이제 세계 최초 이제 고속형 수소 대형 버스를 생산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올해 초에 그 이미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E&S가 그 액화소 생산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포스코 그룹, 그다음에 삼성전자 등이 이제 소통근 버스를 이제 도입하기로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출시된 버스인데요, 소통근 버스가 이미 포스코 그룹이 인천 송도에서 그 여의도까지 그 통근용으로 이제 보급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소 광역 버스도 있습니다. 인천 터미널부터 이제 서울역까지 1,400번 버스가 이미 공급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소 공항 버스는 이제 올해 말에 시범 사업으로 한 2대 정도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공항 리무진, 그다음에 한국공항 리무진 등이 이제 그 한 대 정도씩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소 그 허브 터미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해권역의 청정에너지 허브 터미널 구축 공동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석유공사, 남부발전, 그다음에 GS에너지, 포스코그룹, 그다음에 삼성물산 등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권역의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인데요. 그 청정 암모니아 혼소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암모니아는 당연히 NH3이기 때문에 수소에서 기본적으로 생산이 되고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와 같이 합성해서 암모니아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산된 암모니아는 그 석탄 발전소가 다행히 그 저희가 해안가 주변에 그 석탄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안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해외에서 생산된 암모니아를 이렇게 수입을 해서 석탄 발전소에 혼소가 가능합니다. 그 암모니아는 석탄 발전소 좀 발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열량이 낮고 발열 속도가 늦기 때문에 석탄 발전과 혼소가 가능하고요. 수소는 천연가스 발전, 그 열량이나 그 발화 속도를 고려해서 천연가스 발전하고 그 혼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암모니아가 일부 독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해안가 주변에 위치한 그 석탄 발전소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한 25%까지는 그 암모니아 혼소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수소입니다. 블루수소는 그 천연가스를 개질하고 천연가스가 이제 CH4인데요. 거기에서 개질하면서 수소를 이제 뽑아내고 거기서 이제 부산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탄소는 포집해서 그 저장소 탄소 포집 저장소에 이제 묻는 것이 이제 블루수소입니다. 그렇게 탄소를 제거하는 것이 블루수소인데요. 저희가 그 글로벌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E가 수소 그 전소 터빈을 개발한 바 있는데요. 그 GE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HD 현대가 이제 그 천연가스 운송, 그 다음에 포집된 탄소의 해외 운송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담을 하고 SK E&S가 이제 그 투자 및 블루수소 생산 그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협약을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SK 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는 그 에너지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수소 생산, 유통, 활용에 이르는 전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그러면 SK가 왜 생산, 유통, 활용까지 다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치킨 앤 에그 이슈 때문인데요. 수소를 생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수소 충전소가 생겨야 이제 수소 생산을 한다고 하고 수소 충전 사업자는 사실은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되어야 수소 충전소를 한다라고 하고요. 이제 두 그 생산과 유통 사업자 모두 그 수소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현대차하고 같이 그 수소버스 전환 작업도 같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희가 에너지 회사로서 수소 생산과 유통은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3년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부생수 3만 톤을 활용해서 액화수소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26년 말 혹은 27년 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블루수소 25만 톤을 이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먼저 앞서 말씀드린 액화수소는 23년 말부터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인천 서구의 인천 석유화학 부지 내에 저희가 공장을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부생수소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순도가 한 92%인데 저희가 한
9.999 한 5-9까지 순도를 올리고요. 이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 253도까지 이제 액화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이너스 253도까지 액화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탱크로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충전소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이제 버스를 타고 있는데 전기 버스들 이제 서울시에서 많이 보실 텐데요. 전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사실 단점이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겨울에 그 이제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차고지가 다 실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낮은 온도에 있게 되면 자연 방전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주행 거리가 많이 감소하고 설령 그 차고지 안에 넣어놓더라도 한 30% 이상 그 주행 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6시간 충전해서 한 250km, 300km 가던 것이 6시간 충전해서 한 200km 언더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액화소를 공급하게 되면 한 8분에서 10분 충전에 한 600km, 450km 이상 최대 600km까지 저희가 그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사업자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화소 장점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내 통근버스 소차 전환 추진 중에 있고요. 부산시, 인천시,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과 왼쪽과 같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액화소는 기존의 기체수소 대비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송량이 한 15배, 그다음에 안정성도 높고요. 그다음에 그 충전 속도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3배, 최소 3배 이상 이제 빠르게 됩니다. 이런 편의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액화소 공급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대차하고 그 환경부하고 내년도 24년도에 수소버스 2,000대 정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을 이제 수소 생산과 수소 유통, 판매의 원년으로 저희가 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블루소 사업입니다. 블루소 사업은 기보유한 LNG 인프라, 그다음에 호주 폐가스전, 그다음에 상용화된 CCS 기술을 활용해서 26년 말 청정 블루소 25만 톤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 기존까지는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해외에서 그 해외 재생에너지 좋은 그 우호적인 재생에너지 환경을 고려해서 해외 그린수소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동일합니다. 해외의 수소 생산업자들도 그 그린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전해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수소 선박, 그 다음에 그 수소를 정제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투자하려면 수조 원의 그 투자비가 들게 되고요. 그렇게 수조 원을 그 투자하려면 외부 파이낸싱을 받아야 되고 외부 파이낸싱을 받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정적인 수요처가 사실은 그 국내 석탄 발전을 하고 있는 혹은 LNG 발전을 하고 있는 이제 그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정도밖에 현재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대규모 생산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기존의 LNG 인프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LNG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국내에서 블루소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업장은 그 충남 보령시 그 보령 LNG 터미널, 저희가 LNG 터미널을 GS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이제 그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한 19만 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중부 발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천연가스를 개질하면 CO2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발생하는 CO2는 그 현대중공업이 그 개발한 이제 CO2 선박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폐가스전이 호주에 있습니다. 그 호주 폐가스전에 이제 매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럼 왜 블루소를 선택했냐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저희가 탄소 감축 목표 한 45% 정도 감축을 40% 정도 44% 정도 감축을 해야 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발전 분야가 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 분야의 탄소 감축 방안을 보면 왼쪽과 같습니다. 원자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그 해외 액화소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 암모니아 도입하는 것, 국내 구린소 생산, 그다음에 국내 블루소 생산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은
그 사실은 1,400메가 그 APR 1,400 그 기술은 제 생각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물론 핵 폐기물 이슈가 있지만 그 저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많은 양은 아니라고 저거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원자력을 실질적으로 건설하려면 대부분이 그 경수로형이기 때문에 해수로 냉각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바닷가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수요처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반도체도 용인에 지어지고 있는데 그쪽에 공급하려면 송전선로를 건설을 해야 되고요. 송전선로 건설하는데 정말 막대한 투자비와 건설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MR 같은 경우에 분산 전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으나 앞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 누스케일, 그 다음에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이런 부분의 상용화 목표 기간이 28년에서 3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이제 원자력 발전소 앞서 이제 그 굉장히 세밀한 용접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제 생각엔 해외에서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더라도 국내에 도입이 돼서 실제로 디플로이 되려면 그 상당한 그 안전 기준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해외에서 상용화대한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친환경적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액화소 도입은 선박 옵션이 없고 해외 암모니아는 석탄에 잘 쓰일 수 있으나 여전히 이제 석탄 발전을 계속 보유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혼소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국내 블루수소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수소 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국내 투자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SK E&S 권형균 수소부문장님의 강연 함께 하셨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소의 중요성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시장 선도하기 위한 SK E&S의 노력과 또 협력 사례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